2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6번인데 교재를 펴놓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세금 납부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게요. 한번 보세요. 납부 이행의 방법이 관한 얘기인데 세금 납부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행의 방법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500만 원 내야 되는데 돼지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양돈업자가 취득세를 내는데 돼지 3마리 있죠. 튼실한 애들, 자기가 키우는 애들 끌고 와가지고서 파주시청 세무과 공무원한테 나오라고 그러면서 주면서 3마리 주면서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달라고 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당연히. 그 파주시청 공무원이 돼지 3마리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당연히 금전 납부 원칙이고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에요. 한 번에 내는 것이.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이라는 것이 허용됩니다. 물납이 허용돼요.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돼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그러니까 일단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럴 때 물납이 자, 아무런 세금이나 어떤 아무 세금이나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건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물납 허용되는 세금을 한번 봅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돼요. 다른 세금은 안 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 안 되고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가운데 세법을 조금 공부했던 분이 계시면 잘 보세요. 2015년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이 됐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제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개정됐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세법은 항상 시험에서 개정세법이 중요해요. 그 해에 개정된 내용. 그래서 26개 작년 시험의 특징은 개정세법이 출제가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매해 개정세법은 최소 한 문제, 많게는 3문제 그 해에 그 개정된 내용을 꼭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중요한데 양도소득세가 이제 물납에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속세 등이 허용이 돼요. 물납이.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것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분할납부를 한번 보세요. 분할납부는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분할납부는 자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뭐가 허용되느냐? 재산세만 또 역시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있죠.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돼요.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상속세나 역시 이런 것들이 등등이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법인세 등이.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자, 올해 이제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물납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재작년에 다음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봅니다. 22페이지 보시니까 양가로 6번. 조세는 금전 급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는 국가 자체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사용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쩌고 그랬습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핵심 정리해 보니까 그 물납에서요.
허용되는 세금이요. 기업권 지방세에서 재산세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이고, 근데 소득세, 양도세 하나면 돼 있죠? 이걸 지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정이 된 게 반영이 안 돼서, 자, 일단 책이 먼저 나온 거라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저 반영이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물납은.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된다. 이 내용을 반드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양도소득세만 따로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물납 양도소득세 거기 지우시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제2절 조세의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의 분류는 아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이크가 이게 울리니까, 에코가 있어요. 울리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조세 분류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제가 오늘 파주 여기 오면서도 파주에 제가 온 것은 자유로 쪽으로 지나다닌 적은, 자유로를 타고서 지나다닌 적은 있는데 몇 번 있지만, 파주 요 안에 들어온 것은 딱 한 번, 언제 무슨 병원이었는지 여기 장례식장에 한번, 파주에 한번 밤에, 그것도 밤에 장례식장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오니까 뭐 밤에, 깜깜한 밤에 내비게이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니까 뭐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또 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와보고, 요 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요번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안에 들어온 것은. 근데 낮이니까 이제 아침이니까 오늘 그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초행길이어가지고 일단 내비게이션이 직진, 뭐 좌회전 우회전 하면 그냥 그거 보고 따라왔지, 바깥에는 그냥 얼핏얼핏 보긴 봤지만 뭐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처음 초행길이니까 또 처음 집에 출발해서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니까, 초행길이니까 그냥 뭐 앞에만 보고 왔지 주변은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그거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주변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있고 요 옆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그렇고 좀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은, 이제 제가 여기 다음에 오고 또 오고 몇 번만 와보면 이제 요 옆에는 미라클 프라자 옆에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요 옆에는 뭐가 있고 사우나는 어디 있어요. 사우나는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우나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사우나 가야 되니까 낮에. 그래서 뭐 사우나는 어디 있고 뭐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은행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계속 오면은 요 옆에는 뭐가 있고 요 옆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보이겠죠, 간판이?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첫 수업 딱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 세법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따가 이제 복습해보면 알아요.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한 것을 이렇게 복습을 해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처음에는 딱 수업 끝났는데 그냥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려운 것은 나중에 배워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배우고,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냥 생소하고 낯설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세법 어렵다는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생소하다, 낯설다. 어렵다는 말은 5월달이나 6월달쯤 가가지고 그때 이제 어렵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봅니다. 또 정리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아직 이제 처음에 이제 등산로 입구에서 아직 습도 못 보고, 등산로 입구에서 여기가 북한산 입구, 그럼 북한산 입구에서 모여서 지금 잠깐 기념사진 한 장 찍은 건데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 산이 어떻고 저런이 어떻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정리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용어 익히시면서 자 습을 한번 이제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조세 분류에서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해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자 국세와 지방세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국세는요, 여러분 국세는 내국세하고 그 다음에 관세로 나눠져요. 여러분 내국세라는 것은 여기 글자를 보세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내국세인데 국세청에서 담당해요. 국세청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에서 담당하죠. 자, 우리나라가요 미국으로부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엠파이어 빌딩을 수입해가지고 63 빌딩 옆에다 놓고 하와이 섬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외로운 섬 독도,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내국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관계되는데 이따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출제된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국세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특징으로 해요. 자, 중요한 말이냐 시험에서 안 중요해요. 처음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도 있지만 예외도 알 필요도 없어요. 자, 뭐냐? 자, 국세는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자, 지방세는요. 근데 지방세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세는 학자들이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뭐 단행법주의, 통합법전주의 학자들이 지멋대로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이 있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여러 세금들이 몽창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하나의 지방세법에 여러 세목들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아까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거? 아이고.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하나 배웠는데요. 취득세.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지방세 세목 이름이 지자로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지자로 시작한 애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자꾸 보게 될 건데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에는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등록면허세가 그렇습니다. 아까 봤었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구세고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다고요? 아까 배웠는데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오늘 이따 보게 될 건데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취득세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자, 이거 상식이고.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자, 구도고, 재산세, 시군구입니다. 근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잘 모르겠지만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지방세 부동산 관련 7개 관련한 이 지방세 세목들의 과세 주체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더 지방세들이 있지만 몰라도 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27회 시험 작년에도 맨날 이거 기초 이름부터 설명한 건데 자, 이거 시험에서 나온 것이 다음 중 특별시세인조세가 아닌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특별시세인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얘네들 쭉 깔아놓고 뭐 나왔었냐? 등록면허세. 얘는 자, 특별시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치구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 세금부가 징수권한인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건 상식이고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가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다?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22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입니다. 01번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옛날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옛날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은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주요 세목들은 다 알게 되니까 처음에 국세 세목을 나오는 걸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방세, 얘가 지방세고 막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있죠? 자,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한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에 기출됐던 거. 자, 맞춰보세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에?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몇 번이에요? 에?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어떤 겁니까? 자,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들.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고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고 국세고. 아셨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요 문제, 이 주는 문제 이런 것도 대개 사람들은 문제 보는 순간 5초 만에 답 골랐는데, 어떤 분들은 5초 만에 답을 고르긴 골랐는데 재산세 끝까지 안 보고 보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재산세 찍어가지고 요해 틀린 수강생분들이 또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요거만 잘 보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거기 국세 의의를 봅니다. 줄 긋지 마시고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 국세인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고요. 관세는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 내국세가 이제 우리 시험범인데, 한쪽 가르친 2번에 국세 세목들이 쭉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소득세에서는 6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에서 제외됐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속세, 5번 증여세, 6번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계는 있지만 우리 시험범에서 역시 제외됐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는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우리 시험에서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인지세 좀 관계가 있고, 증권거래세, 교육세는 전혀 관계없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이름을 보게 될 건데 독립한 문제로 출제는 안 되지만 몇몇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국세 여러 세금들 중에서 세목을 외울 필요 없어요. 국세 세목 중에서 소득세에서 6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출제되고, 나머지 자,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 같은 애들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4페이지 보니까요. 양가로 2번에 지방세 나와 있는데, 의 지방세는요, 각 지자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를 말하는데, 세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레저세는 시험과 관계 전혀 없고요. 25페이지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지만 전혀 시험과 관계 없고요. 지방소비세도 이름을 몇 번 보긴 하겠지만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의미가 없고요. 주민세도 자,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다만 몇몇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제3분 정도, 이제 주민세 정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7번 지방소득세는 몇 번 또 몇몇 특징을 알면 되고요. 재산세에서 세 문제 출제되죠. 자, 9번 자동차세는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전혀 관계없고, 10번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주 이름을 보게 될 건데 몇몇 특징을 알면 되고요. 11번 지방교육세도 독립하게 출제는 안 되지만 몇몇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나머지 몇몇 세금들은 특징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26페이지에 넘어가시니까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계를 해서 도세, 시군세, 특별시황시세, 구세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면 헷갈리고 또 전부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과세 주체는 지방세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아두면 돼요.
특광, 도가과세 취한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시작한 애들 이름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잘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과세 유치가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오늘은 뭐 머릿속에 이것들이 입력이 안 될 거지만 나중에 세목 이름들을 다 배우고 나중에 또 정리하면 이제 또 정리해드려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뭐 관세니 뭐 일세모 일세포 이런 건 설명 안 하는데 나중에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02번에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여기 시험에서 이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더라도 항상 뭐 필기 같은 거 잘 못하시겠으면 그 늦거나 그러신 분들은 필기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못 듣고 그러면 꽝이에요. 처음에 특히. 그러니까 뭐 필기 목숨 걸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필기 필요할 때는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잘 찍으셔요. 제가 이러고 있거나 뭐 이럴 때 눈 감고 있거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찍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자, 요런 것만 딱 찍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모습을 찍더라 할 때는 잘 포즈가 이렇게 제가 제대로 잡힐 때 그때 찍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 끝날 때 또 사진 찍으시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특정되어 있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 조세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통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보통세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 일반적인 그냥 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자, 국세는 뭐 걷어서 국방외교 치안 뭐 그 소요되는 재원에 그냥 그때그때 씁니다. 대부분의 주세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들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얘는 법에 정해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먼저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3가지가 있는데 교육세예요, 여러분. 자,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짐작이 되죠? 사용 목적을 정확히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짐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보세요. 얘는 어떤 세금이냐면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2015년까지만 받고 2016년부터는 없어진다고 몇 년 전에 벌써 한 2년 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미 그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보면 되게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일을 되게 안 한다고 그래서 막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요번에도 보면 국회에서 쟁점 법안 몇 가지가 통과가 안 된 거지, 한 300개 법률 중에서 한 5개가 통과 안 된 거지 290몇 개는 이미 12월 9일 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법안 다 통과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법이 엄청 많이 통과가 되는데 한 100개가 쟁점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국회가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뭐 하냐면서 막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긴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저기 한 게 있어요. 좀 불분명하게 알려진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5개, 6개만 통과 안 된 거지 290 몇 개가 통과됐는데 많은 법이 12월 9일 날 통과가 되면서 있죠. 이것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분명히 2016년부터 폐지된다고 했었는데 무슨 뭐 제가 맨날 메일링으로 그 법제처 맨날 검색하고 국회 사이트 맨날 자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나도 모르게 그냥 요게 슬쩍 수많은 법안이 200 몇십 개 법안이 통과될 때 슬쩍 묻어가지고 다시 유예하는 2018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슬쩍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원래요 한 번 세금을 만들기가 어렵지 만든 세금은 국가나 자체가요 거의 웬만하면 안 없앱니다. 왜냐하면 그 돈 들어둔 걸 왜 없애요? 그러니까 안 없애요. 그래서 2018년까지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빠져 있는데 폐지될 것으로 해가지고 뺐다가 그 사이에 슬쩍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요거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요. 딱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농어촌 특별세도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네. 농어촌의 균형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 글자를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특정 자원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특정 부동산분이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한번 보세요. 얘는 특정 자원분은 어떤 세금인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려고 뭐 안 해도 괜찮아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설악샘물 삼다수 이런 거라든가 온천 하는 사람들, 온천 그 개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지하 자원,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특정 부동산분은 소방시설이나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어떤 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도 목적세인데 여기 보세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구별이 되는데요. 흔히 뭐 사람들은 그냥 교육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던데 국세와 지방세로서의 이 교육세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법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세 종류. 시험에서 다음 지방세 중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옛날 시험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방세 아니고 뭐라고요? 국세잖아요. 자, 그래서 목적세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세법은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모든 공부는 이해가 돼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법 같은 과목은 특히 암기가 일단 중요해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세율 같은 것이 시험에 두세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데 세율 같은 것은 왜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로 주택을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2% 적용되고 9억 초과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3% 적용하는지 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상가를 취득했을 때는 4% 세율을 적용하는지 이런 건 물론 뭐 세수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세정책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물론 정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같은 거 알 필요도 없고 일단 이런 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1% 정했느냐 이건 국회에서 그렇게 정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1% 정하기로 했으니까 정한 거예요. 2% 정하기로 했으니까 정한 거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어떻게 돼?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문제 나오잖아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은 2%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외워야지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세법은 암기가 또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라든가 또 숫자에 관한 거라든가 암기에 대한 사항이에요. 암기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법령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지 고득점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암기 기본은 뭐 머리 글자를 따는 거죠. 그래서 교농 찌 이렇게 외웁니다. 잘 보세요. 액션을.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고 제 모습이 시험장에서 찰나의 순간 머릿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려면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공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가야지 수업 시간에 구경하다 가는 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 구경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런 분들은 들을 때는 알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 도착해서 보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자꾸 외웁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가야 돼요. 외우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 저를 잘 보세요. 교교농지지요. 아셨죠?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교교농지지. 교 뭐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첫 번째 뭐? 지역자원시세. 아까 이름이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찌찌 목적세는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교교농지지요. 한 가지 건졌네요. 근데 이렇게 외워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교교농지지가 목적세인지는 아는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서 2월 달이 되면요, 어느 날 문득 뭘 하다가 교교농 찌찌가 갑자기 딱 떠올라. 그런데 이게 어느 과목에서 배운 건지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배우는, 세법에서 배우는 이게 헷갈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우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나중에도 계속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외웁니다. 제가 오늘 딱 보니까 27회 올해 합격할 사람 일단 물론 여기 오늘 보니까 잘 분위기 좋으신데 파주 보니까 원래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공부들을 잘하고 분위기들이 좋아요. 원래 신도시가 좋은데 제가 딱 보니까 오늘 합격할 사람 딱 2사람이 일단 먼저 보이네. 요 줄 맨 끝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하나 두 번 세 번째 앉은 우리 저기 혼자 지금 앉아 있는 그대. 자 둘이는 27회 시험 무조건 합격이야. 자 보면 뭘 보고 판단했냐?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다 보면 3월달이든 4월달이든 중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뒤늦게 왔어요.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이 표정이 제가 보기에 막 밝아요. 표정이 굉장히 밝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수업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물어봐요. 혹시 표정이 안정되고 웃고 그러는데 혹시 작년에 세법 공부 좀 했었나?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개사 공부했었으면서도 아니라고 무조건 처음엔 잡아떼는데 진짜 아닌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요, 저 모르니까 그냥 이판사판이요. 그냥 모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뭔가를 배우니까 그냥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좋아서 웃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합격할 거고.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연령별로 10대부터 80세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강의가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 시험은 그 강의는 그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 30대들도 요즘은 있지만 거의 뭐 없고요. 대부분 20대들이에요. 20대 30대 초반 20대들이 대부분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전적으로 하는 애들이 딱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는 연락에 내가 진도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자기 머리를 탓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습 막 하고 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요걸 중간을 맞춰가지고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강의만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하고 졸립다고 하고 그래서 농담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진도는 안 나고 농담만 한다고 하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데 반드시 자기 머리를 탓하지 않고 비겁하게도 저희들한테 화살을 돌려서 강의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학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을 욕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념이 있고 이런 분들은 금방 적응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특히 주부 수강생들 중에서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연예 기사만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뭐 경제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그렇고 수학 어렸을 때 싫어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학교 수학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인데도 이 수학이 안 돼 이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딴 거 없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연락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목적세 소개해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구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26페이지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봅니다.
보통세요. 의 줄글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한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세목, 목적세, 교교농 찢지 아닌 세금들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보통세가 나열되어 있는데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목적세 봅니다. 의, 조세의 수입 용도를 특정 경비 중단 목적에 한정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는데, 세목, 교육세, 교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교육세 다음에 하나 끼워 넣습니다. 뭘 끼워 넣는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는데 어떤 걸 끼워 넣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있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써놓고 교자에 동그라미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써놓고 교자에 동그라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자에 동그라미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니은번 지방세 맨 꼭대기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에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목적세 가볍게 어떻게 외우고 간다고요? 교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주 5일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조세 총론 부분을 강의하지 않아요. 오늘이 일단 이 조세 총론 부분은 일단 오늘 용어 설명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나중에 조세 총론을 언제 다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서 다시 배워요. 3월 달에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면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강의는 핸드폰 유튜브에 강성규 세법 치면 유튜브에도 제 강의 쫙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학원 우리 새로운 동영상을 보시든 뭐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보시든 입문과정 요 앞부분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한 이 용어는 이제 자기가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3월 달에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조세 총론 부분을 강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용어 설명을. 그리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한다고 그랬죠. 시험장 갈 때까지. 그래서 5월 달부터 다시 조세 총론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다시 살펴보는데, 그때는 목적세 그러면 교교농 찌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용어 설명은. 그 다음에 그 표에 자 목적세 사용 목적이 나와 있는데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짐작만 하면 돼요. 그냥 교교농 찌찌로 목적세 종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03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냐. 요거 시험에서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교양 삼아서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건데, 이거 그냥 간접세가 뭐고 직접세가 뭔지 말뜻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그래서 목적세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첫 시간이라 그런지 뭐 잘 집중들을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런데 약간 지금 다 잘 들고 계시는데 한두 분이 약간 멍신 강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부 수강생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부들 수강생분들 특히 좀 멀리 되는 신이 있는데, 주부 수강생들 마트나 백화점 갈 때 집에서 목록 적어가죠. 충동 구매 안 한다고 주부들이 되게 살 목록을 적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물건을 딱 발견하는 순간 지름신이 강림하면 그 적어놓은 거 다 어디 가는지 팽개치고 그냥 막 사갖고 오죠.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지름신 강림하는 거 경계하셔야 되는데,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 꼭 멀리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요? 수업 시간에 멍신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딴 멍신 강림했을 때, 멍하고 있을 때 제가 딱딱 하면서 이제 주의를 줘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와서 그래요. 교수님 내가 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멍신 강림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러고 있어. 아니면 손톱 하염없이 손톱만 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멍신 강림하는 거 멀리 해야 되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신 행운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가방끈 길이 상관없어요. 제 수많은 경험 측상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일정 수준 60%라는 점수가요, 일정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60% 안 나와요, 이게. 자, 지금 이제 자신만만하게
직업이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정년 퇴임 앞두시고 그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 앞두시고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정년 퇴임하셔요. 그래서 그 어디 이제 뭐 과장 그 공무원 출신들 분들은 이제 정년 퇴임 앞두시고 오신 그런 분들이 있거나 뭐 하다못해 어디 은행권에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거만하게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뭐 그런데 나중에 어느 때 이분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냐고요? 한 5월달 돼가지고 전국모의사를 딱 봐요. 4월달, 5월달 전국모의사를 봤는데 점수가 30점 나오거든요. 평균.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평균 3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들을 열심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일정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30점, 40점 나오고 처음 전국모의사를 봤는데 나중에 봄에 전국모의사를 처음 봤는데 60점 넘게 나오는 분은요. 동영상으로 1, 2년 공부하다가 학원에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 학원에 처음 나온 사람이지 60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법대생이나 어디 재학생 법대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도 와요. 부동산학과 이런 애들도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애들도 오는데 그런 애들도 안 돼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처음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 뿐이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근데 중개사는 성실하게 끝까지 저희들이 맨날 준비한 합격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많은 분들, 다양한 연령의 수많은 분들을 합격시켜 왔잖아요. 저희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대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뭐 수능 준비하거나 그런 애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너 공부나 해 너는 딱 신경 쓰지 마 집안일은 그게 도와주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탈해야 되고 1년 동안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변수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오늘 뭐 그래도 첫 시간이라 조금 제가 인터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가 계속 또 나가야 됩니다. 진도를.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별이 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요. 자 직접세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이게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배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해요. 종부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해.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차자가 어떻게 한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보세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이게 불일치해요. 자, 이게 간접세예요. 자, 간접세는 어떤 게 그러냐면 많이 있지만 자,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자, 그리고서 공급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뭐 물품 구입하시고서 카드로 긁고 매출 전표 보세요. 그러면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서? 여러분이 냈잖아요. 여러분이 가격에 반영해서. 그래서 사업자가 공급하고 공가의 10%를 거래징수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부가세예요. 자, 부가세는 그러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체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27페이지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 양가로 1번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며 조세 부담이 납세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합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목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만 연필로, 형광펜으로 줄 긋지 말고 연필로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상이 달라서요. 법률상의 조세 부담자가 다르며 조세의 실제 부담이 납세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의 정도. 그리고 외울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아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28페이지 봅니다.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시니까 28페이지 인세, 물세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이것은 강론에서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0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이것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수업은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 6일째 매주 수업하는 곳은 1시면 무조건 끝납니다. 수업이 복수까지 해서 1시 무조건 끝나는데 주 5일째 하는 곳인데 1, 2월달 4번밖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원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보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번밖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1, 2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몇 시를 잡고 오시냐면 그 전에 끝내드리겠지만 항상 공시세법은 앞으로 있잖아요. 2시까지 수업을 한다. 이렇게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과목처럼 2시까지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빨리 끝내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2시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